안녕하세요. 지브러시 해부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브러시 기초 과정을 다 수강을 하신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당연히 해부학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이제 기획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목에 특이하게 쉐입 앤 폼이라고 제가 붙인 이유는 강의에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원래 남성과 여성을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강의 러닝 타임도 그렇고, 뭐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네 강을 추가해서 여성을 다룰까 하다가, 너무 억지로 약간 우겨넣는 느낌이 들어서 좀 따로 빼서 공들여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해부학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도형들의 합집합이거든요. 뭐 제가 이 이미지들은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약간 보너스 강의에서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도형들의 합집합. 네. 이 도형들을 제대로, 이 요소들을 제대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 기초 강의에서 뭐 사각형을 스피어로 만들고, 또다시 스피어를 사각형으로 만들고, 이런 연습을 했었잖아요. 다 이걸 위한 거죠. 바디도 바디인데, 이 얼굴 쪽은 특히나 도형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합집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형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이거는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와이어로 도형으로 표시해 놨는데, 저희가 실제 레퍼런스 사진에서는 거의 그 구분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 도형을 어떤 도형이든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브러쉬는 저는 딱 기본 브러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클레이 빌드업이랑 트림 다이나믹 이 네 가지를 가장 형태를 잡는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무브 브러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쓰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큰 형태를 형태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쭉쭉 늘릴 때 쓰고요. 마지막에는 실루엣 잡아줄 때 사용하기 때문에 무브 브러쉬도 브러쉬거든요. 그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단계로 간다면 마지막 단계로 갈수록 이제 클레이 브러쉬와 스탠다드 브러쉬로 이제 마감 처리를 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렛이랑 이 매그니피는 약간 부풀려주는 브러쉬인데요. 얘도 특정 부위에 표현하는데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딱 기본 브러쉬만 쓰기 때문에 이것만 잘 다루셔도 웬만한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제가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1, 2, 3단계 법칙 기억하시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어, 저희 이 인체 해부학도 결국에는 이 1, 2, 3단계 법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절대적으로 단시간에 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이제 브러쉬 컨트롤이 완벽해야지 이 1, 2, 3단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런 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브러시 뷰포트 상에서는 제대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실제로 보면은 왜곡된 그런 형태가 왜곡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오류를 찾고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1, 2, 3단계가 제가 이렇게 이거는 그
미술학원 처음 가면은 이런 그 굴을 스피어를 그리거든요. 명암을 뭐 1단계, 그러니까 한 3단계 명암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이게 숙달이 되면은 더 다양하게 명암을 나누어서 네, 이런 둥근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1, 2, 3단계랑 이치가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네, 이러한 큰 각들을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쪼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1, 2, 3단계가요. 여기서 이제 더 쪼개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 톤을 많이 찾아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 톤을 찾아준다는 어, 전제 아니 그 이 1단계와 2단계 이 법칙을 꼭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네, 다양한 중간 톤들을 찾아주는 게 같이 그 자연스러운 인체를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리 법칙인데 그 작업하시는 걸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보기도 하고 뭐 회사에서 이제 팀원분들의 그런 작업물들을 많이 보는데 상당수가 이 중력을 표현을 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그냥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중력이 받아서 이렇게 축 처진다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중력을 적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중력은 모든 사물에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력을 항상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만약에 이러한 실린더에 끈이 단단히 묶여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네, 뭔가 이렇게 쪼여지고 그 쪼여진 거에 의해서 뭐 얘는 당연히 쪼여진다는 것 자체가 재질이 딱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름이 생길 거고요.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거기에 만약에 여기에 특정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면 네, 중력이 작용해서 네, 밑으로 이렇게 축 처지겠죠. 그러니까 두께, 무게, 그리고 재질 이런 것도 사물과 사물이 나타내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표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머리로 계속 고민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상호작용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인체 표현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정도로 오버되는 그런 인체는 없지만 네, 상호작용을 생각을 해주셔야 자연스러운 인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해부학 강의에서 전체 큰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앞에 이제 없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뭐 인체의 비례나 그 특징, 네, 특징에는 뭐 실루엣, 뭐 리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아주 간단한 진짜 졸라맨 요즘 모르시려나? 네, 정말 그냥 아주 간단한 인형 같은 사람을 만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각상을 만들 겁니다. 얘가 1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별 3개. 네, 1단계를 만들 거고요. 1단계 만들 때도 이제 뭐 이러한 흐름이나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네, 2단계죠. 1단계 네, 악필인 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네, 2단계 2단계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뭐, 뭐 승모근, 뭐 가슴, 뭐 팔 위쪽, 아래, 복근,
여기 등, 뭐 다리, 뭐 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2단계를 같이 따라하는 그러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2단계 형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뭐 근육이 어떻게 생겨서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1, 2단계를 이 1, 2단계를 굉장히 많이 복습을 해주세요. 네, 무한 반복. 이거는 저도 지금 항상 연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 하면 까먹게 되거든요. 뭐 회사에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크리처도 만들었다가 네, 뭐 이상한 크리처도 만들고 뭐 이상한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튼 다양한 거 만들다가 인체를 가끔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있는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체 연습은 게을리하지 마셔야 되고 만약에 이 강의를 해부학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네, 이 1, 2단계 1, 2단계에 해당하는 강의를 열심히 반복해서 약간 손에 좀 익숙하게 몸에 체화를 시키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3단계 여기로 넘어가시길 네, 여기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뭐 봐서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요. 직접 스스로 해보신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이 3단계에서는 이제 이 2단계를 기반으로 완전 처음부터 스피어에서 네, 스피어에서 네, 이 온전한 사람 형태 만든 것까지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 2단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3단계 바디를 만들 거고 이 헤드는 또 따로 다룰 겁니다. 네, 헤드는 뭐 두개골부터 시작해서요. 두개골을 먼저 만들고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을 거고요. 그 두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위한 두개골을 만들 거고 이걸로 얼굴 네, 1단계 각상을 만들 거고요. 네, 그걸로 그 얼굴의 골격을 찾아주고요. 대충 그릴게요. 네, 뭐 자세한 골격들을 찾아주고 이 골격 찾아주는 데 안에서 네, 눈, 코, 입, 귀 이것들도 다 따로 다룰 겁니다. 얘네를 다룰 때도 이제 딱 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눈이 눈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주변 근육들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지 그 네, 눈, 코, 입 그 주변 근육도 같이 다룰 거고요. 입도 입술만 만들면 쉽거든요. 네, 이 주변 근육들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귀는 예외죠. 네, 귀도 만들 거고요. 네, 이렇게 다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변형이죠. 네, 이렇게 뚱뚱한 체형. 뚱뚱한 체형 의외로 저희 나라에 이런 뚱뚱한 캐릭터가 많지 않아요. 네, 워낙 뭐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것만 약간 선호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특히 이러한 좀 비호감 캐릭터들이 많지 않은데 가끔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무조건 뭐 인플렛으로 막 빵빵하게 부풀리기만 한다고 해서 이제 뚱뚱한 체형이 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엄청 디테일하진 않지만 네, 이 만들어진 이 캐릭터를 갖고 이제 뚱뚱한 체형을 만들 겁니다.
네, 뚱뚱한 사람들, 자꾸 뚱뚱뚱뚱 하니까 좀 그런데, 네, 비만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네, 어디가 지방이 많은지, 네,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볼 거고요. 지금 여기 이미지는 없는데요. 이 얼굴로, 죄송합니다. 네, 이 얼굴로 이제 약간 노아, 네, 캐릭터의 노아, 할아버지 얼굴도 만들어 볼 겁니다. 나름 알차게 준비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목차를 간단히 보자면, 2강에서 5강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6강에서 7강이 이제 간단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단계. 죄송합니다. 6강에서 7강이 신체의 그런 뭐 특징이 있죠. 리듬이나 비율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인간 뼈대 하나 만들 거고요. 8강에서 9강이 1단계. 1단계 전신 바디 각상을 만들 거고요. 네, 10강에서 20강. 여기가 이제 각 신체 부위별로 뭐 가슴, 팔, 다리 이런 식으로 각상 표현을 할 건데 여기까지 해부하기 처음이신 분들은 네, 무한 반복 연습. 그 다음에 21강에서 23강이 이 10강에서 20강을 바탕으로 전신 만들기 복습을 할 겁니다. 스피어 하나를 꺼내서 시작해서 전신을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얼굴 쪽인데 두개골을 심플하게 만들 거고요. 이 두개골을 갖고 1단계 두상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눈, 코, 입, 귀 부위별로 그 주변 근육들까지 같이 다룰 겁니다. 그리고 33강에서는 서페이스 플로우라고 이 1, 2, 3단계 법칙을 일단 알긴 하겠는데 1, 2, 3단계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각이 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1, 2단계, 그러니까 이 1단계와 2단계, 특히 2단계와 3단계 사이를 깨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말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네, 손으로 이제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네, 좀 재밌게 나름 풀어봤습니다.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눈, 코, 입, 귀. 네, 그리고 34강, 35강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얼굴, 그러니까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실제 얼굴에 있는 그런 표현을 찾아준 그런 강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할아버지 만들기. 뭐 얼굴이 다 똑같죠? 네, 할아버지 만들기. 그리고 여기 바디에도 전체 복습이 있잖아요. 있지? 네, 여기 전체 바디 복습이 있었잖아요. 얼굴 전체 복습이 여기도 있습니다. 네, 이 강의에서도 역시 네, 스피어로 시작해서 네, 그럴싸한 얼굴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40에서 42강은 여기와 네, 여기서 만들어진 얼굴을 하나로 합쳐서 머지를 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강의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여기 쉐입과 폼 그리고 실루엣
이 강의 자체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준 시니어신데도 이 실루엣을 못 잡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실루엣 잡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비만 표현을 44, 45강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여기 또 있습니다. 46, 47, 48강에서는 제가 지브러시 기초 강의를 만약에 처음 수강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은 어떤 게 궁금할까?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약간 보너스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올해 그 6월이었나? 네. 그 넥슨 NDC에 이제 발표를 하고 왔는데 컨퍼런스에서 거기에서 발표한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원래 만들었었는데 네, 이걸 기반으로 이제 NDC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한 번쯤은 꼭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너무 길었죠? 네, 강의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 강의에서 빠르게 뵙도록 하겠습니다.